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속초 지원에 아주 좋은 놈이 하나 나와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속초 지원 2개 2023 타경 328번 전입니다. 전.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주광면사무소에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평방미터가 안 되죠. 1000평방미터 밑으로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원 고성군 주광면 무남진 리 257-26입니다. 전 109.51평이죠. 요 땅입니다. 요 땅 가운데 땅 요거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하나의 펜션입니다. 하나의 펜션. 그런데 요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사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난 사건은 2021 타경 11775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같은 물건이죠. 그 당시는 3077만원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경합을 했습니다. 김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8천만원 584.99%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낙찰을 받았죠. 8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번 물건. 이 1번 물건은 펜션입니다. 펜션. 경매 나온 게 이 땅이고 오른쪽 펜션. 요 놈이 감정이 2억 7,587만 8,750원인데 같은 김땡땡씨가 4억 2,3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2,300에 낙찰받고 2등이 3억 2,600. 2번 물건도 봅시다. 2번 물건도 보면 2번 물건 역시 8월 8일 김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3,300만원. 굉장히 고가의 낙찰을 받았죠. 그럼 김땡땡씨는 누구냐? 여기 펜션 주인과 친척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0%입니다. 100%.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높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뭐 2명, 1번도 뭐 3명. 그런데 요놈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요놈은 17명이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면 위성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 요 펜션과 요 펜션 사이에 낀 땅이죠. 여기가 바베큐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로드뷰 보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여기 펜션에 한 동 있고 여기에 한 동 있고 근데 여기에 요 중앙에 있는 땅이다. 아주 재밌게 됐죠? 그래서 요 땅은 17명이 입찰을 했다. 자, 그런데 17명이 입찰해서 1억 8천에 낙찰받고 이 채무자와 친인척으로 보이는 김땡땡씨가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번 물건과 2번 물건은 김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으나 미납을 했습니다.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낙찰은 받았으나 뭐 잔금 조달 계획이 빠그러졌겠죠. 뭐 대출이 안 된다거나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안 빌려줬다거나 뭐 그런 사유겠죠. 그리고 다시 재경매에 나왔습니다. 최 씨가 3억 8,391만원 낙찰됐습니다. 단독 입찰이죠. 요분도 미납을 하게 됩니다. 미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증금이 20%입니다. 20%면 5천만원이 떡 싸먹었습니다. 그리고 조땡땡씨가 2억 7,770만원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2번 물건 역시 김땡땡씨가 낙찰받았으나 미납을 하고
최땡땡 씨가 낙찰받았으나 또 미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김땡땡 씨가 낙찰받았으나 또 미납을 하고, 또 미납을 하고, 그리고 역시 조땡땡 씨가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잔금이 납부됐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펜션이겠죠. 요놈. 요놈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1번 물건. 1번 물건은 조땡땡 씨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매각 허가 결정만 났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 요 기록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록을 보면 사건 내역 여기 갑니다. 여기 보시면 항고를 했다고 되어 있죠. 항고를 해서 강릉진으로 갔다가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고 다시 재항고를 했다. 채무자가 항고장을 접수하고 기각이 되니까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여기 있죠. 채무자 겸 소유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항고장 제출 2023년 5월 3일. 그렇죠? 4월 19일 날 낙찰이 되었으나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항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조땡땡 씨는 가운데 이 땅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여기 마당도 없죠. 오른쪽은. 이쪽은 뭐 그럭저럭 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펜션은 있고. 로드뷰 볼까요?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고 아주 뭐 위치는 괜찮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여기는 그래도 공터가 있죠. 여기는 뭐 공터가 있습니다. 뭐 좀 널찍한 공터가 있고 이쪽은 빠듯합니다. 그러나 요 가운데 땅이 있어야 쓸모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유찰이 됐다. 오늘 유찰을 했습니다. 오늘 10월 25일 유찰이 되어서 11월 22일 5,625만 5천원에 진행을 한다. 자,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 김땡땡 씨는 가운데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왼쪽 펜션은 뭐 날라갔죠. 그리고 오른쪽 펜션은 뭐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 가운데 땅만 가지고서 뭐 영업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행위는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조땡땡 씨, 오른쪽 왼쪽 낙찰받은 조땡땡 씨가 이번에 입찰하지 않았느냐. 그게 의문입니다. 의문.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없으면 영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그 바베큐 무슨 숯불 피우고 그런 데 같습니다. 요 마당이 없이 이 펜션이 잘 운영이 되겠는가? 요거 뭐 몇 억씩 주고 샀는데 요거 매입해야 되겠죠? 근데 조땡땡 씨, 요거 낙찰받은 조땡땡 씨가 이번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요 조땡땡 씨는 대금을 미납하지 않겠는가? 뭐 제 추정입니다. 내 피셜입니다. 단독 입찰이고 그리고 왼쪽 거 이거 하나만 하자. 뭐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거만 잔금을 납부하고 요거는 미납할 수도 있다. 자,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처음에 낙찰받았던 이 사람이죠. 처음에 낙찰받았던 현재의 소유자 김땡땡 씨. 이분이 다시 낙찰받지 않겠는가. 물론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펜션이 죄다 경매에 날라갔으니
요거라도 지고 있으면서 뭐 영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고 제항고 한 것은 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항고를 할 때도 공탁금이 필요하죠. 그 공탁금을 납부하면서까지 항고를 했다. 뭐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땅에 이 땅. 이게 이번에 왜 유찰이 됐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게 왜 유찰이 됐느냐. 요게 팔리고 요게 팔렸죠. 요 가운데 땅이 왜 유찰이 됐느냐. 아, 여기 족구도 하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펜션이면. 그렇죠. 만약 제가 요 물건을 낙찰받은 조 땡땡씨가 대금을 미납할 것 같다. 뭐 제항고가 기각되면 대금길이 나오겠죠. 미납할 것이라고 추정은 했는데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요건 납부를 했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뭐 요것도 조땡땡씨, 요것도 조땡땡씨라면 이게 더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번에 입찰을 안 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 지난번에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여기 보시면 3천만 원 감정한 게 1억 8천에 낙찰됐어요. 17명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땅은 꼭 필요한 땅이다. 그러니 이렇게 개떼같이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몰렸겠어요. 그리고 1억 8천을 썼을 때는 이 땅이 꼭 필요한 땅이다.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 입찰자 인원수와 금액을 보면 대충 통밥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필요한 땅이니까 뭐 17명이 나왔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자,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2023년 11월 22일 5,625만 5천원에 진행합니다. 그 사이 재항고가 기각될 수도 있고 여기 아까 2번 물건이죠. 2번 물건은 납부를 했고 2번 물건은 납부를 했고 요 1번 물건이 항고를 하고 기각이 되고 다시 재항고 상태다. 요게 좀 미납을 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재항고도 기각이 되면 대금 지급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림을 봐도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땅이 요렇게 있으면 요 공간이 거의 없죠. 공간이 뭐 차가 들어가는 진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펜션은 요 땅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만약 조땡땡씨가 여기서 미납을 한다. 그럼 누군가 또 낙찰을 받겠죠. 그 사람은 이 땅이 다시 꼭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이 땅이 필요합니다. 자, 낙찰만 받으면 쉽게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뭐 안 사가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00% 사갑니다. 그런데 만약 안 사가면, 아이도 콩 심으면 되잖아요. 콩 심으면서, 여기서 뭐 바비큐장이 있다고 하니, 바비큐나 해 먹으면서, 뭐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농담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낙찰받은 조땡땡씨가 만약 미납을 했다. 그럼 다시 재경매 나오겠죠. 그러면 반드시 낙찰받은 사람이 이 땅이 필요합니다. 또 그럼 이 땅 때문에 또 유찰된다. 그러면 이거 낙찰받아 놓고 요거 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좀 낙찰받아 놓고 그러면 요게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이 땅이 딴 놈이 사가버렸다. 그러면 또 유찰되겠죠. 지난번에 단독으로 낙찰됐으니까. 단독으로 낙찰됐잖아요. 여기서. 여기 조땡땡씨가 할 때 단독으로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된 데다가 요놈까지 딴 놈이 사가버렸다. 그럼 또 유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싸게 떨어지면 한 1억 5, 6천에 사면 그럼 이거 펜션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적극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 물건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요 요물권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앞만 봐도 이게 유찰된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물건 하나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제팔 TV 요거 있죠? 요거 가입 꾹 누르시면 1990원 꾹 누르면 제가 백다방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